참 꼰대적인 말인데요. 기본에 충실하자.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꾸 주식 찍어주세요, 뭐 저한테도 코인 찍어주세요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이슈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복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참 꼰대적인 말인데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꾸 주식 찍어주세요, 뭐 저한테도 코인 찍어주세요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 리만에서 돈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 우리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20대, 30대를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커리어를 쌓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길게 플랜을 잡아야 할 나이에 투자에 실패해서 허우적대고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고 밤에 잠도 못 자서 커리어를 망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이슈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복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근데 문제는 이게 확률에 기댄 도박인데요. 살다 보면 업이 있고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업이 다운보다 많은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막 벌어가지고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해봤더니 업이 다운보다 많으면 나는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도 마찬가지고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20대 때 이렇게 확 돈을 벌 확률이 얼마큼인지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전략이 돼야 되거든요. 즉 미래와 희망을 속삭이는 사람들 말은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상황도 당연히 종식이 될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또 나쁜 시절이 올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결국에는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래서 제가 크게 볼 필요가 있고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각종 지표들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막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그 사람들은 볼까요? 자, 일단 그 사람들이 보면요. 말 안 해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 30대에 돈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됐는데 내가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파이어족이 된 게 아니라 당신들 돈을 받아서 파이어족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왜 남이랑 나눠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눌 거면 돈을 안 받고 나눠요. 진짜로 그랬다면. 근데 돈 받잖아요. 그 정보 주면서. 전혀. 그래서 안다고 속삭이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당연히 연준 의장조차도 몰라요. 우리 제롬 파웰 씨도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는 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위기는 기회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좋아질 거니까.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쥐고 있다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늦어도 되거든요. 항상 최저점에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건 운이에요. 그게 아니라 큰 방향성이 맞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회가 올 겁니다. 당연히 올 거고요. 그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먼저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제가 격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격언이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답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속삭여요. 요새 이제 플랫폼 기업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실제로 안 벌고 있어요, 회사가. 근데 미래에 독점을 해서 돈을 벌 거래요. 그런 희망들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는 기업들, 오늘 실적이 나는 투자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500억을 벌어서 은퇴하지라는 건 전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희망인 거예요. 전략이라 함은 자, 내가 20대 때, 30대, 40대, 50대 때, 60대 때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런 지출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두 번째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경제 위기가 와요. 이게 정말 인류사에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IT 버블 때를 볼게요. 2000년대 IT 버블 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이 깔려서 세상이 바뀌고 이게 다 IT 기업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신세계가 펼쳐져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고 버블이 왔죠. 아니, 그 버블이 터졌죠. 1800년대 미시시피 버블에서 똑같았어요. 신세계가 열린다.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할 것이다. 나에게 돈을 달라. 이번엔 다르다. 정말 새로운 거다. 라고 하고 루이지애나 버블, 미시시피 버블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블록체인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메타버스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도 위기가 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너무 정말 한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3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메타버스가 바꿀 30년 뒤의 미래. GPT가 바꿀 30년 뒤의 미래. 이런 얘기, 블록체인이 바꿀 30년 뒤의 미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3시간 뒤에 어디 계실지 아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 3시간 뒤에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30년 뒤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뭐 나폴레옹 같은 엄청나게 대단한 위인이라던가요. 아니면은 위대한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점쟁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엘빈 토플러나 나폴레옹이 아닌 이상엔 아마도 점쟁이나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미래 얘기를 할 때요. 한 2년에서 3년 뒤에 얘기를 해요. 30년 뒤에 전 은퇴하고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크게 잘못했으니까 그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뒤의 미래는 내일 아니거든요.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했던 블록체인 지금 어디 갔나요? 작년 요맘때쯤 우리가 메타버스를 매일 외쳤거든요. 어디 갔죠? 지금은 GPT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가지를 정리를 하면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 뒤에는 경제 위기가 없다. 30년 뒤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야 한다. 이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